자, 이제 3월 모의고사 우리 봤던 거 한번 이제 해설해 볼 건데 1번부터 차근차근 볼 거고 전 범위를 다 커버를 할 거고요. 어려운 것들은 조금 더 길게,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봐보도록 하시죠. 1번 나와 있는 거 빠르게 한번 봐보면 우리가 양 나와 있는데 지금 험준한 산악지대에 사는데 이렇게 털이 길고 발굽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적응과 진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컷은 단독 생활 그리고 이제 암컷과 함께 자신과 닮은 새끼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새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은 생식과 유전 고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얘네들 2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은 일단 세포흡 과정에서 ATP 합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세포흡 결과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질소면 이거 아미노산이겠지? 그치? 그래서 아미노산이고 그러면은 기억이 아미노산이다라는 거 체크됐네요. 그러면은 기억 미토콘드리아에서 A가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B에 해당한다. 암모니아는요 B에 해당한다. 그렇죠. 암모니아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 암모니아가 NH3였고요. 얘네들 합쳐서 요소가 된다고 했었으니까 암모니아가 B에 해당하는 거 맞는 말. 그다음 디귿 기억은 포도당이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3번으로 가봅시다. 3번은 이제 다음은 사람의 기관 A, B에 대해서 나타냈네요. 이자 콩팥이고요. A는 지금 요소 배설된다고 했으니까 콩팥. 그다음에 B가 이자겠네요. 대사성 질환, 당뇨병 나타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기억 A는 소화계 틀렸죠? 배설계죠. 콩팥은. 그다음에 니은 A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간으로 이동한다라고 돼 있네요. 호르몬 A라는 거의 이름은 이제 이게 부족하면 당뇨병 걸린다고 했으니까 인슐린이잖아, 그치? 근데 인슐린은요 순환계를 통해서 간으로 이동한다, 그쵸? 여기서 얘네들은 이자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순환계, 즉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라는 거잖아. 우리가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으로 가서 포도당과 글리코젠의 이런 대사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인슐린이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로 보시면 되고요. 디귿 고지혈증은 기억에 해당한다, 그쵸? 여기서 대사성 질환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대사성 질환이 될 수 있었던 거니까 니은 디귿 3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병원체네요. 결핵과 독감인데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문제에서 세포막 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균이니까 결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우리 세포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림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독감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니까 가가 바이러스고 독감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억, 독감이 병원체 맞는 말. 니은 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는 아니겠지. 나는 지금 살아있는 얘네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라고 돼 있네요. 가하고 나는 단백질을 갖는다, 그쵸? 가에서 바이러스는 단백질하고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포들은 당연히 단백질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 디귿 3번이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에 대한 ABC의 내용이다. 차근차근 한번 봐보시죠.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생물은 생산자이자, 그쵸? 광합성 얘기하는 거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이다. 맞는 말이 A 맞았고요. B,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생산자의 호흡량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차 소비자의 생산량은 1차 소비자가 결국에는 생산한 것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섭식량 중에서 동어량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건데요. 이 섭식량은 생산자의 기준에서는 뭐야? 피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피식량은 어디에 포함되니까 순 생산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호흡량에는 포함이 안 되겠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B는 틀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1차 소비자와 생산자의 그 에너지, 이 생산과 물질의 생산과 소비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C 1차에서 2차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동한다. 그쵸?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거고 여기서 뭐 전부 이동한다 이런 말도 없고요. 그냥 이동한다라고만 물어봤으니까 C도 맞는 말이다라고 체크하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6번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요즘에는 이제 그 비율하고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을 이제 설계를 해주고 그거를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그 실험을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한테 역으로 추론하라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쌤이 추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빨리 풀고 싶잖아, 그치? 정확하게. 그래서 대부분은요, 위에서부터 어차피 읽고 나면은 결과를 보고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긴 꼬리는 박쥐한테 잡히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 꼬리가 긴 게 좋다란 뜻이잖아. 그렇지? 잡히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긴 꼬리하고 그 다음에 뭐를 보는 거야? 박쥐한테서 이제 이 잡아먹히는데 비율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하고 B를 보면은 일단 여기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A하고 B로 나눈 다음에 A에서는 긴 꼬리를 그대로 뒀다. 그럼 A가 긴 꼬리고요. 긴 꼬리는 잡히지 않는데 도움을 주는 거니까 A가 더 생존율을 비교하면은 A가 더 많이 생존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말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잡힌 나방의 비율이 기억이 니은보다 높았다고 했으니까 잡힌 것은 죽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이 A가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봐보면은 니은이 A니까 기억은 B겠죠. 그러면은 기억은 맞는 말, 연역적 탐구 방법 맞는 말. 그다음에 디귿. 박쥐에게 잡힌 나방의 비율은요. 종속변인 실험의 결과잖아. 잡히고 안 잡히고가. 그러니까 디귿까지 정답이 되면은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호르몬 문제네요. 그쵸? 우리 호르몬 문제는 항상 뭘 잘 보자 그랬냐면은 얘네들의 원인과 결과를 잘 체크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볼게 뭘 변화를 줬냐? 호르몬을 변화를 준 거냐? 아니면은 호르몬 외의 요소들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냐? 혹은 이 사람이 병에 걸려 있었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보면 좋은데 7번 같은 경우에는 간은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원인은 어디서 시작해야 돼? 탄수화물 섭취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탄수화물 섭취를 했기 때문에 뭐가 바뀐 거야? 기억의 농도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탄수화물 몸으로 들어오면은 포도당이 당연히 이제 농도가 진해질 거니까 포도당이 더 많이 들어올 테니까 이걸 낮추고 싶어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인슐린이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는 세포 A와 B에서 세포 밖 포도당 농도에 따른이니까 여기서는 명백하게 뭐야? 세포 밖의 농도가 변했을 때 세포 안쪽의 농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억에서는 지금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이고요. A와 B 중 하나에만 처리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만 처리됐다. 그러니까 세포 A하고 B에서 이제 이 포도당을 이렇게 변화를 줬다라는 건데 여기서 A하고 B에 하나만 처리됐다는 뜻은 이 인슐린이라는 거를 A하고 B 중에 하나에만 넣어줬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인슐린은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인슐린은 이 글리코젠하고 포도당과의 관계로서 너희들이 이해를 보통 많이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포도당하고 이제 글리코젠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즉 이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하기도 하지만 간에서 주로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조직 세포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애들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혈당량이라는 게 혈액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생각을 했을 때 이 혈액이라는 거를 뭘로 생각하면 좋냐면은 세포 밖의 포도당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왜냐면 혈액하고 이제 세포는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 주변에 세포 주변에 뭐가 많다라는 거야? 당이 많아져 버렸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냐면은 이 조직 세포들에 작용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포도당을 너네들이 흡수해서 써버려라 라는 식으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혈액에 있던 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혈액에 이렇게 포도당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이 당을 흡수해 버린다고 하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 혈당량 자체는 혈액에 있는 당의 양이기 때문에 혈당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도당 안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 즉, 뭘 한 거? 외부에서 내부로 포도당을 흡수해가지고 가지고 온 친구들이 인슐린이 있는 친구들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너희들이 까딱해서 잘못해서 생각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포 내부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뀐다면 포도당의 양은 줄어들겠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간이라는 위치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요. 여기서는 뭐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포 밖하고 세포 안쪽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EBS에서도 쌤 기억상에는 제일 최근에 본 게 EBS의 작년인가 재작년 이제 관연도 EBS에 나왔던 이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EBS 공부 잘 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뭐야 이거 기억에 대한 설명이네. 그치? 그럼 베타세포라고 해야 되겠고 B에 처리된 게 아니라 A에 처리됐다라고 하면은 7번의 답은 1번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8번입니다. 8번은 중추신경계하고 홍채 자율신경. 그러면 일단 중추신경계 여기는 중간뇌겠네요. 그쵸? 중간뇌. 눈 나왔으니까 중간뇌. 그 다음에 길이 보니까 이 친구가 교감신경, 위에 있는 애는 부교감. 여기는 척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오니까. 그다음에 뭐 자율신경에서 이제는 보통 물어보는 게 이제 신경전달 물질 종류 물어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가봅시다. 기억. 기억은요.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실제로 연결된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쌤이 써놓은 것처럼 중간뇌에 지금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할까? 이렇게 중간뇌에 지금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뇌줄기에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기억과 니은의 말단에서 기억에서 니은 부교감이니까 기억 말단도 아세틸콜린 니은도 아세틸콜린 여기 디귿의 말단만 노르에피네프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이 빈도가 증가하면 즉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게 된다면 동공은요 확장돼야 되는 거니까 정답 3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이제 개체수, 빈도, 피도, 중요치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조심할 거는 포인트로 볼 거는 첫 번째 빈도입니다. 상대 빈도가 아니라 그치? 그럼 우리는 상대 빈도를 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상대 빈도를 구해서 쓸 거고요. 상대 피도 나와 있고요. 중요치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 상대 뭐까지 구해야 되겠어? 밀도까지 구해가지고 얘네들을 더했을 때 중요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빈도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상대 빈도를 먼저 좀 구해볼까요? 확대해서 쓸게요. 0.8, 0.5, 0.7이니까 다 더하면은 뭐니? 2.0이니? 그치? 2.0이죠. 그래서 2.0이 100%가 돼야 되는 거니까 50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40%. 그 다음에 얘네들은 25%, 그 다음에 35% 이렇게 하면은 상대 빈도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빈도하고 상대 빈도하고 상대 피도가 모두 나와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중요치를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상대 밀도라는 게 개체수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서 개체수가 나와 있는 C를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35 더했으니까 70이고요. 그러면 중요치가 90이니까 20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빨리 하는 방법은 12라는 숫자가 20%를 차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비례로 보는 거예요. 그럼 36은 12의 3배잖아? 그러니까 얘는 60 차지하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가 20이 차야지. 왜냐면은 상대값들은 전부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20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2마리가 있겠다라고 체크를 하면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요치는 A의 중요치 구해보면은 60하고 40, 그 다음에 38 더하는 거니까 138이라서 우점정은 A가 된다라고 체크하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A의 상대 빈도는 40이다. 맞는 말. B의 개체수는 20이다. 12죠. 그 다음 우점정은 A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시죠. 10번입니다. 10번은 이제 2에는 4짜리 체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후기죠, 후기. 그쵸, 후기. 후기 세포들은 얘들아 뭘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냐면 중기로 좀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찢어지고 있는 순간이라서 너희들이 좀 핵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핵상은 2에는 4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같았으면 얘네들 어떻게 돼 있었겠어?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대문자 T가 있으면은 여기도 대문자 T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갖고 있겠어? 얘가 지금 이 큰 애가 라지 T를 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의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하얀 거에는 스몰 T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스몰 T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 뭐 체세포 분열 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X는 분열기의 세포이다. X는 간기. 이게 X고 분열하고 있으니까 분열기의 세포 맞는 말입니다. 니은 A에 T가 있다. 틀렸죠? 그렇죠? 틀렸죠? 요거 이렇게 이걸 일부러 주고 복제된 거를 이제 오해하게 만드는 유형이고요.
디귿. B에는 동원체가 있다. 동원체는 뭐였었냐면은 이렇게 염색체가 있을 때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형태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동원체라고 불렀었죠. 동원체는 염색체라면은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허리에 잘록하게 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 디귿 정답 4번이 된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1번입니다.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어떤 생지에 기억을 1회, X를 2회 주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억을 주사했고요. X를 2번 넣었는데 기억 보니까 이렇게 꼬다리 딱 보면은 보이네요. 바로 그쵸? 여기서 이제 이 Y축이 지금 무슨 농도인데 항체 농도인 건데 주사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확 솟아올랐다가 죽잖아요. 그쵸? 얘네들 뭐가 들어있었던 뜻이야? 항체가 들어있었다는 뜻이고요. 항체가 들어있으려면은 뭘 주사해야 돼? 혈청을 주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진 이유가 뭐죠? 혈청에 들어있는 항체는요. 수명이 어떤 편이니까? 짧은 편이니까 죽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기억세포를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X를 주사했을 때 1차 면역이 일어났고 X를 2차 두 번째로 주사했을 때 2차 면역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가봅시다. 기억. 주사한 것은 기억세포 아니겠죠? 그렇죠. 기억세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체를 포함한 뭐다? 혈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구간 1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아, 우리는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쵸? 반대 경우는 있어요. 2차 면역일 때. 근데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배우는 건 우리는 배운 적도 없고 처음 들어봤었어야 되는 표현인 거야. 알겠죠? 이거를 처음 들은 게 아니라 헷갈렸다라고 하면은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다는 뜻입니다. 헷갈렸다는 뜻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확실하게 보시고요. 참고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되는 과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구간 2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일어났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2차 면역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체액성 면역은 일어난 거 맞는 말이라서 정답 11번에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그림은 티록신, A는 뭐 갑상샘, 뇌하체 전엽이고요. 시상하부에서 때리는 게 이게 전엽이겠지, 그치? A가 전엽이고요. 여기서 TRH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TSH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갑상샘에 이제 티록신이 이렇게 나오면서 표적세포에 간다. 기억 니은 뒤에 가면 되겠네요. A는 뇌하체 전엽이다. 맞는 말. 니은은 TRH다. 맞는 말. 디귿.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은 기억의 분비가 촉진된다. 우리 음성 피드백이잖아. 티록신이 증가하면요. TRH, TSH 모두 다 낮아져야 됩니다. 촉진이 틀렸겠죠? 정답은 12번에 뭐가 된다?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쵸. 니은이 TRH가 아니었네요. 그쵸. TSH였네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맞겠네요. 그쵸. 답을 잘못 체크할 뻔했네. 그 다음에 넘겨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3번에 유전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유전 문제에서는 그 글로 나와 있는 유전 문제고요. 가게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표현형하고 확률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다인자인지 단일인자인지 체크할 리스트가 뭐뭐 있냐면 처음에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인자인지 단일인자인지. 다인자라면 얘네들 우열이 분명한 케이스인지 중간 유전인 건지 아니면은 뭐인 건지 복대립인 건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다 체크했으면은 얘네들이 뭐가 섞여 있는지 연관이 섞여 있는지 독립인지를 잘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정보만 좀 찾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상염색체 한 쌍 단일 인자고요. 대립 유전자 4개니까 무슨 유전? 복대립 유전이죠. 복대립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형이 4가지라 했으니까 유전자 몇 개밖에 없는데 3개밖에 없는데 표현형 4개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중간 유전을 포함하는 복대립입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AA랑 AB랑 같으니까 A하고 B 중에서는 A가 B보다 우성이다. 그 다음에 AD하고 DD에서는 다르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중간 유전이거나 혹은 뭐이거나 얘네들이 D가 우성이거나. 근데 D가 우성인 경우라면은 D가 A에 대해서 우성이 되고 A가 B에 대해서 우성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이게 다 우열이 분명한 경우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 유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A하고 D가 중간 유전이고 그러면은 B가 열성이면은 4가지 나오겠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A, B, B, D일 때 여기서 기억이 태어날 때 기억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과 어머니와 같을 확률 각각 4분의 1이다 돼 있는데
여기서 4분의 1이 확률이 나오는 게 우리가 그 복대리 규전에서 얘기할 때 2분의 1의 확률, 4분의 1의 확률, 이 확률 가지고 갖고 노는 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차피 우열을 다 알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확인을 해보면은 아버지는 A, B니까 A하고 A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 B인 경우에서만 나오죠. A, D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4분의 1이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버지가 B, D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D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D로 나오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B, D인 경우에만 D로 나올 테니까 4분의 1씩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뭘 확정지어 주는 거냐면 이 우열 관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위에서 알아내 버렸기 때문에 뭐 굳이 더 볼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요. 내려와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BD하고 AD 사이에서 니은이 태어날 때는 표현형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 AB,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BD, 그 다음에 DD네요. 그럼 DD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D도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AB도 하나 있을 거고 BD는 뭘로 나오죠? D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죠. BB가 없네요. 그러니까 몇 가지 나온다? 세 가지 나온다라고 체크하고 문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가봅시다. 기억, 복대리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A는 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A는 3이다. 세 가지 맞는 말 정답 4번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냥 ABO식 혈액형 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안 나오고 그냥 딱 하나에 대해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3월에서는 크게 어렵게 안 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가봅시다. 14번에서는 일단 볼게 돌연변이 없네요. 그렇죠? 돌연변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 분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G 원기에서 1, 2, 3, 4 나와 있고요. A하고 B는요. 0하고 2 중에서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모두 상념색체 유전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성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굉장히 얘도 쉬울 것 같아요.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디귿이 있어요. 디귿 4. 쌤이 원래 2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4가 이제 너무 강력하죠. 얘네들은 EN의 뚱땡이의 동형접합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세포는 AA를 스몰 a로 들고 있는 친구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EN 뚱땡이니까 2번이겠네요. 그쵸? EN의 뚱땡이니까 2번 세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1이 들어있으니까 얘네들 G1 아니면은 생식세포잖아. 그쵸? 네, G1 아니면 생식세포인데 사실상 여기에 숫자가 2가 들어가면은 G1으로 확정되는 거고 숫자가 1이 들어가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스몰 AA가 이렇게 되어 있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G1기일 때는 스몰 AA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1이 나오면 얘네들은 100% 뭐가 돼야 된다? 생식세포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숫자가 2인 케이스와 1인 케이스로 이렇게 나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 기억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조심할 건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1,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요거를 안 보면은 또 틀렸겠죠? 그쵸? 보시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1번, 3번 중에서 하나니까 얘네들은 뭐밖에 없어? 생식세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없어. 그치? 이거 두 개 중에서 뭔가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거를 그냥 제한을 시켜 놓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가 2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럼 0, 1이 돼버리면 무조건 생식세포야 되는데 1, 2, 3, 4에서 4번이 생식세포고 1, 2, 3은 생식세포가 없으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G1기가 돼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숫자가 정해지고요. 니은이 1번, 그다음에 기억은 그럼 자연스럽게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스몰 AA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 2를 이제 구별을 할 때는 1번에서는 2번은 그냥 곱하기 2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3번에서 이제 나눠서 가지는 거니까 3번을 기준으로 좀 체크를 잘 해줄게요. 쌤이 여기 잘못 썼네요. 3번이네요. 기억이. 그러면 스몰 a가 있고요. 라지 b가 없어요. 우리 조심해야 될 거는 상염색체인 경우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이다라는 거. 우리 상염색체 있는 유전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대립 유전자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00이 나올 수 없다. 대문자 b도 없고 스몰 b도 없는 그런 상염색체 유전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돌연변이가 없을 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돌연변이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라지비가 없으면요. 스몰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몰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는 라지비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생긴 애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럼 4번은 스몰 A 라지비 들고 있겠네요. 왜냐면은 이렇게
들고 있는 친구들이었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거 4번에 대해서 물어볼 보기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 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갈게요. 기억. 기억은 3이다. 맞는 말. 니은. AABB 맞는 말. 디귿. 4에는 라즈비가 있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14번이었네요. 15번으로 갑시다. 15번은요, 이제 T1, T2 근육 문제 나와 있고요. 딱 봐도 굉장히 쉽게 출제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수축도 다 바로 알려줬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기억은 마이너스 D, 니은은 플러스 D인 곳이고요. 뭘 기준으로? 수축 기준으로. 그치? X는 마이너스 2D 변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감소했으니까 T2가 수축 시점이다. D값은 얼마다? 0.1이다. 체크하시면요. 가하고 나가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이다라는 건데 여기가 같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겠네. 그치? 그래서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빼줬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D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이잖아. 그치? 그랬을 때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빼줬을 때 얘네들이 같아야 되면은 당연히 0.5, 0.5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D, 아니 플러스 D네요. 미안. 플러스 D니까 가는 니은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D가 된 거니까 나는요 기억이 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가는 기억이다. 틀린 말. 니은 T1일 때 니은과 H대의 길이는 같다. H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액틴을 빼주면 쉽잖아요. 그쵸? 이게 쉬운 걸로 풀어야 돼, 얘들아. 그냥 무조건 풀지 말고 쉬운 걸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X에서 액틴을 빼주면 된다. 그 두 개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액틴이 지금 기억 더하기 니은이잖아요. 잘 보시면 우리가 구한 값에서 애초에 기억 플러스 니은이 이렇게 1.0으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0.5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니은의 길이도 0.5였고요. H대의 길이도 0.5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디귿. T2일 때 A대의 길이는 1.5이다. A대의 길이는 X에서 두 개의 기억을 빼주면 되겠지? 2.3에서요. 기억 두 개는 0.4. 두 배를 해서 빼주면 0.8을 빼는 거니까 1.5이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극의 전도 16번 문제입니다. 일단 자극점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D2에다 자극 줬고요. 자극점 체크돼 있고 4ms하고 시간을 달리해 줬고 3번하고 4번에서 3번은 여기, 4번은 여기입니다. 특징은요. 둘 다 뭘 건넜다라는 점이야. 시냅스를 건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4초일 때 플러스 30, A일 때 마이너스 8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cm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4초일 때 플러스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 두 개 막전이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뒤에다가 숫자 쓰고 차근차근 가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속도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플러스 30이니까 플러스 2초,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이니까 플러스 3초일 때 막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확대 좀 할게요. 4ms일 때 이게 2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통해서 D2에서 D3까지 2초 걸린다. 쌤 밀리세컨드 그냥 초라고 쓸게 알겠죠? 그러면은 2초가 시냅스를 통과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경우야. 그럼 우리는 시냅스를 통과할 때 이렇게 시간을 제시해주는 케이스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네들의 뭐를 보고 각각의 속도가 둘 다 2라고 나와 있으니까 구간마다 시간을 설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몇 초 걸리는지. 여기는 2초 걸리는 동네, 여기는 1초 걸리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D4까지 가는 데는 몇 초가 걸렸겠다? 2 더하기 1초가 걸렸겠다. 그래서 전체가 몇 초? 3초가 소요됐을 거기 때문에 A가 6이 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여기 물음표 있는 부분을 만약에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동하는데 즉 이 같은 지점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D3, D4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가만히 있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서 숫자를 좀 빠르게 써볼 수 있다라는 거. 2 플러스 4와 3 플러스 1로 체크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극의 전도도 매우 쉽게 나왔죠. 그쵸? 기억 니은 디귿 가봅시다. A는 6이다. 맞는 말이고요. 기억이 5ms일 때 자극을 5초, D2에다가 자극 주고 5초가 걸렸을 때 D4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5초일 때 보고 있으니까 5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은 D4까지 가는 데는 2 더하기 1초로 총 3초가 걸렸잖아요. 3초 더하기 2초, 2초일 때 막전인 플러스 30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디귿. 기억이 3ms일 때 시간을 바꿨어요. 3ms를 물어보고 있는데 D1과 D3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쵸? 3ms D1일 때는요.
D2에서 D1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다? 2초 걸리기 때문에 2 플러스 1로 탈분극이다. 1초일 때는 탈분극이겠죠. 막전이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D3일 때는 어때? 3초일 때 관찰했는데 얘도 2초 걸리고 1초 걸리는 거잖아. 그치? 둘 다 단순히 탈분극이 아니라 두 구간의 막전이가 동일하게 탈분극으로 모두 나오고 있을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둘 다 정답이 돼서요. 셋 다 정답이 돼서 정답은 5번이다. 체크하시면 됐네요. 그쵸? 17번 가보도록 하시죠. 17번은요, 일단 그 유전자 나와 있는 것 좀 봅시다. 가는 대립유전자 AA, 그 다음에 단일인자 완전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복대립이네요. EFG. 세 가지니까 완전 우성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EFG 순서네요. 그쵸? 그랬을 때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가계도에서는요, 가만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가를 알려줬는데 뭐 가계도 상에서 알 수 있는 건 안 줬습니다. 성상을 모르네요, 우리가. 일단은 A, 스몰 a, 그 다음에 EFG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건요. 1번과 5번 이렇게 표시할까? 1번과 5번 그 다음에 4번하고 8번을 보고요. 병에 걸린 남자랑 안 걸린 여자, 병에 걸린 여자랑 안 걸린 남자 이렇게 세트로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이 친구들은 상염색체 유전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1번과 5번 케이스는요. 유전병이 우성의 성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거에 대한 반례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모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하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열성의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거에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성염색체 유전의 우성 열성의 각각 대표적인 모순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성염색체라면 우성도 안 되고 열성도 안 된다는 뜻이잖아. 바꿔 얘기하면은 상염색체란 뜻이죠.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 찾을 수 있고요. EFG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나와 있어요. F 이렇게 나와 있고요. 5, 6, 7, 8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복대립 유전에서 얘기를 할 때 복대립 유전은 물어보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표현형이 같냐 다르냐 이런 표현형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의 상대량을 대부분 문제에서 조건으로 줍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같다라는 사실 자체를 일단 먼저 이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번하고 7번이 나와 있는데 5하고 7이 나의 표현형이 같다라는 거는 두 개는 일단 뭐 F는 아닐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F가 아닐 거야. 왜? 7번이 F가 없잖아. 그러니까 F가 아닐 건데 여기서 EFG 요 순서니까 우리가 지금 F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E 아니면 G인 건데 애초에 G는 완전 열성이니까 5번이 GG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뭐란 뜻이야? EF란 뜻입니다. 그렇죠? E로 같다란 뜻이겠죠. 맞아? 그 다음에 7번은 F를 안 가죠. 그러면은 EE 또는 뭐이겠다? EG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5번하고 7번에 대한 거 알았고요. 6번하고 8번 FFFF래요. FFFF 위에다 써봅시다. 그럼 7번도 E랑 EG가 나와 있을 때 이제 둘 중에서 뭐가 될지를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EF가 나왔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일단 이게 도형접합이 나왔으니까 부모는 일단 뭐는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F는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7번은 이 뒤에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5, 6, 7에서의 각각의 A, DNA, 대문자 A의 상대량을 더한 값하고요. 5, 6, 7 똑같은 가족에서 G를 더한 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5번, 6번, 7번입니다. G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값은요. 0 또는 1이에요. 그렇죠? 0 또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G가 있냐 없냐고 그 말은 A가 있냐 없냐인데 5번, 6번, 7번 봐볼까 얘들아? 5번, 6번, 7번 병이 걸린 사람이 한 명이고요. 질병이 그치? 가에 대해서 보는 거야. 병이 안 걸린 사람이 두 명이야. 얘들아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우성 아니면 열성이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세 명에서 대문자 A가 한 개도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될 거야. 그치? 왜냐면은 그럼 다 스몰 a란 뜻이잖아요. 그럼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는 걸로 봐서는요. 대문자 G가 한 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7번은 G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문자 A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우성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성 유전자를 가진 애들끼리 형질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개수 상관없이 가지고 있으면 똑같아야 되는 건데 5번, 7번은 두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이 우성 유전자에 의해서 정상으로 발현이 됐으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를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셋이 합쳐서 그치? 5번하고 7번에 대문자 하나씩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6번이 대문자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나머지는요.
다 스몰 a만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아래에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합시다. 일단은 기억, 가는 우성형질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이번이 가 유전자와 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염색체에 있을 수가 있나라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병이 우성이잖아, 그치? 병이 우성이에요, 병,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도 니은 높은 확률로 틀렸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 연관이라는 거는 그 억지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논리적으로 그런데 연관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연관이라면은 모순을 찾는 방식으로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세포의 유전자형을 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연관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어. 왜냐면은 연관이라고 해도 그게 독립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문제에서는. 왜? 그냥 그렇게 운 좋게 독립인데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연관, 뭐 문제에서 연관에 대한 여지를 아무것도 안 줬는데 연관이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거 모순 찾으라는 거에 대한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를 쓰면서 이 EFG를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5번하고 6번이 자연스럽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얘네 먼저 한번 봐볼게요. 6번에서 대문자 A 요거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그치? 라지 A 스몰 F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요거에서 대문자 A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는 그럼 스몰 a를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6번에서 스몰 a f는요 어떻게 줘야 돼? 2번한테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같은 경우는 스몰 a를 주고 2를 받던 f를 받던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 4, 7, 8 뭐 이렇게 한번 봐볼까? 3, 4, 7, 8 그럼 일단 여기서 스몰 a 이렇게 연관이고요. 얘도 스몰 a겠지? 정상인 애들은 다 스몰 a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이 4번이 지금 우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4번은 F를 하나 가지니까 누구한테 뭘 받을 수밖에 없어? 스몰 a F를 하나는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줘야 되는 거지. 8번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그렇게 보면은 7번도 스몰 AA잖아요. 그쵸? 뭐야? 스몰 A 라지 G 혹은 스몰 A 라지 E를 얘가 둘 중 하나를 줬다라는 건데 그거는 지금 나머지 연관 형태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얘는 뭘 갖고 있어야 돼? 대문자 A를 갖고 있어야지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모순이 된다? 연관인 게 모순이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D가 6과 7 사이에서 애가 태어날 때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6과 7은 유전자형 이렇게 축소시켜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가하고 나의 표현이 모두 7과 같을 확률 그러면은 스몰 AA에다가 EFG가 완전 우성이니까 2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몰 AL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라지 2를 가질 확률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맞는 말이네요.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8번으로 가보시죠. 18번 텃세 종강 경쟁 나와 있네요. 텃세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똑같은 애들끼리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쟁은요 다른 종들끼리 하는 거죠. 은어 개체군에서 한 개체가 다른 개체 이거 텃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곳에 서식하던 애기 집신벌레 얘네들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얘가 경쟁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경쟁은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 가는 종간 경쟁이다. 틀렸죠? 니은 다른 종이다. 디귿 나가 일어나면 기업과 니은 모두 이익을 얻는다. 모두 손해를 얻죠. 니은은 만 정답이 된다. 18번의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 애기하고 그냥하고 두 개가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를 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외워?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는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은 다른 종인 애들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종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19번으로 갑시다. 19번은 돌연변이 문제네요. 그렇죠? 돌연변이가 이렇게 있고요.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A, B, D 상염색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요. 사람 P의 세포 1, 2, 3이 그러면은 얘가 그 어떤 사람의 세포라고만 알려준 거지 쥐원기에서 나오는 세포다라는 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조합이 다 표에 제시가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꼭 단 한 번의 감수 분열로
얘네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요,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염색체가 없고요. 나머지에는 이게 두 개가 돌연변이가 아니구나. 두 개가 돌연변이가 아니라 나머지에는 중복이 일어난 게 하나가 있다. 그럼 정상이 두 개란 뜻이에요. 그렇죠? 돌연변이 일어난 게 없다 그러니까 두 개는 정상. 그럼 중복이 하나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DNA가 A라는 거가 라지 A와 스몰 B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다음에 DNA 상대량이 증가한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원래는 1이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온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라지 D와 스몰 D는요, 정상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A, B 헷갈리니까 D 먼저 볼게요. 그치? D는 이제 다 정상인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치? 그랬을 때 2라고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라고 2를 나타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1과 2는요, 0이 아니다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이 둘 다 0이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요, 라지 D, 스몰 d를 가지던 친구였다라는 거를 일단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라지 D를 받은 거, 얘네들은 스몰 D를 받은 친구들이다라는 것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이제 이 세 세포에서 A하고 B를 보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뭐에서 중복이 일어났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지?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첫 번째는요. 기억 니은이 2라고 2니까 여기서 세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그 자주 쓰는 것 중 하나가 기억 니은 디귿이 0, 1, 2 중에 하나일 때 세포 분열 파트에서 되게 잘 쓰는 거 혹은 DNA 상대량을 잘 쓰는 게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가지는 걸 찾는 거야. 왜냐면 0, 1, 2를 우리가 구별할 수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0, 1, 2를 그냥 모두 갖는 애를 찾아버려. 그 말은 뭘 가지고 있다는 뜻이냐면 1과 2를 모두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서는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있는 게 무조건 쥐원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억과 니은만 이렇게 체크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니은을 포함하고 0이 같이 들어있는 세포를 찾는 거야. 그랬을 때 기억, 니은이 두 개 다 들어있는 세포가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요. 기억하고 니은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색칠해 줄게요. 기억과 니은 두 개 다 갖고 있고요. 0도 있잖아. 그치? 0도 있고 0도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세포는 지금 뭘 갖고 있는 애냐면 1과 2와 0을 모두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얘네들 정상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 G1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돌연변이 문제잖아. 그러면은 얘가 정상일까? 혹은 뭐야, 2는 가지면 안 되는데 중복이라서 2를 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2형이 다 들어있으면 정상이어야 된다 정상이면 G1일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딱 봐도 맛이 가 있어요. 누가? 이 친구들이 지금 맛이 가 있잖아. A가. 왜 맛이 가 있냐면은 정상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 G1기여야 된다고. 1, 2형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정상세포인데 상염색체에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니? 요거 이런 거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상염색체에 있다 그랬는데 1, 0이라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G1기라는 게 모순이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대문자 A를 받은 N 상태의 생식세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 뭐가 일어나야 돼? 정상이 아니면 중복이 일어난 세포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라지 A하고 스몰 B 중에서 중복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스몰 B 너 받았으면 원래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몇 개 받았어? 중복으로 두 개 받았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 한 개 받았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되면 되겠어? 2라고 2 써먹으면 되는 거겠죠? 기억은 1이고요. 니은은 2이다.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이다 라고 체크를 하면은 여기서 뭐야? 뭐가 찐 G원기네? 1번 딱 보니까 G원기죠. 왜냐면은 1하고 2가 0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쵸? 사실 1하고 2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0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쌤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 이제 그 습관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1과 2만 있어도 G원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G원기인데 스몰 B밖에 없잖아요. 스몰 BB인 친구, 라지 D, 스몰 D인 친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받았고 라지 B 없으니까 스몰 B를 받았고 스몰 D를 받은 N의 뚱땡이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내려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기억은 2이다. 기억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A는 B이다. A가 뭐죠? 대리유전자 A 이거 중복 일어난 게 그거였잖아요. B가 스몰 B 중복 일어난 거니까 니은 맞는 말. 디귿 여기서 스몰 B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20번입니다. 여기서는요, 돌연변이 없고요. 제외한,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성상을 안 알려줬고요. 기억은 X와 Y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성별이 다르고요. XX, XY를 가진다. 얘네들 뭐야? 이것도 다르네요. A는 2에는 8, B는 2에는 6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X하고 Y를 둘 중에 하나를 제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는 X를 제외하건 Y를 제외하건 간에 2인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가 제거돼야 될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여자라면은 X를 제거했으면은 두 개가 다 제거됐을 거고, Y를 제거했으면 제거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인 상태를 먼저 보는 게 좋거든요. 일단 핵상하고 핵형 보면서 짝꿍 찾을게요. 일단 가하고 다 봅시다. 가하고 다가 똑같은 애들이잖아. 그치? 그리고 나가 다른 종이고요. 다를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어. 얘 딱 봐도 2N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둘이 짝꿍, 이렇게 둘이 짝꿍인데. 짝꿍 하나 없다라는 뜻은요. 2N은 지금 여기서 이게 X인지 Y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뭔가의 염색체가 하나 원래 더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지. 2N은 6인 이 친구 B입니다. 그럼 나는요 A고요. 얘네들도 그러면은 뭔가가 좀 사라진 게 있어야 되겠어. 왜냐면은 B가 2N은 6이잖아요. A는 2N은 8이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얘가 2N이 아니라 뭐니까 N이니까 4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도 얘네들 N은 3이어야 되는 건데 하나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쌤이 중간에 끊고 넘어간 건데 B라는 친구는 지금 둘 중에 하나만 생략이 됐으니까 이거 두 개는 다른 성염색쳐야 되는 거잖아. 이게 수컷이에요. 그럼 B가 수컷이니까 A는 암컷이겠죠? 근데 암컷인데 생략된 게 있다? 이거 생략한 거 무슨 염색체이다? X 염색체이다 하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기억은 X 염색체이다. 생략한 거 X 염색체 맞는 말이죠? 니은, 가에서는요, 상 염색체요. 상 염색체는 두 개겠지. 그치? 성 염색체가 하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여야 된다. 니은 틀렸다. 디귿, 나는 수컷의 세포이다. 나는 수컷 아니고 암컷이죠. 니은 디귿 틀렸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3월 모의고사는 뭐 컷이 이미 다 확인을 해봐서 알긴 알겠지만 컷이 높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문제가 쉬웠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문제가 어려운 것도 많이 없었고 뭐 그나마 걸릴 만한 게 뭐 돌연변이 요 3점짜리 요 문제 정도가 그나마 조금 어렵다고 하기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이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가계도나 혹은 유전 파트가 제대로 정리 안 된 친구들은 17번, 19번을 푸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공부를 좀 열심히 잘 했던 친구들은 매우 매우 쉬운 시험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것들이나 혹은 EBS 2학년 때 열심히 많이 잘 풀어봤던 친구들은 문제들이 다 익숙했을 거야.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20번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에서 이제 16번이었나? 쌤이 뭐 문제 번호까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문제랑 되게 비슷한 형태로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봤고요. 우리 이제 고3 3월 모의고사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좀 다른 과목은 논외로 하고요. 이제 생명과학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조금 쉽게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 어떻게 이제 앞에 부분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겨울방학 동안에 정리해봤던 것들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하고 9월, 5월로 이제 미뤄졌죠. 4월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제 6월하고 9월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잘 대비하고 킬러가 이제 훨씬 차원이 다르게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3월 모의고사는 뒤로 하고 6월까지는 적어도 실전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준킬러 킬러에 대한 적응력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출 문제들 항상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 강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문제를 오늘은 좀 뭐 자세하게 설명한 게 별로 없는데 문제가 사실 자세하게 설명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혹시나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 달면 쌤이 댓글을 확인하고 뭐 학습에 관련된 질문들이라면 생명과학 원에 대한 질문들이라면은 쌤이 확인하고 답글을 달아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